네, 오늘은 이제 간단히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이 이제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중형 선박 시장에서 독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전에 한번 이제 미포조선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다가 이제서야 다루는 건데요. 먼저 이제 보시는 건 그 현대미포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제 브로셔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 부분에도 좀 작게 나와 있지만은 이제 40만 톤급 도크 3기랑 그다음에 이제 35만 톤급 도크 1기, 그러니까 도합 도크 4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미포조선은 이런 대형 도크에서 이제 중형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생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이꼴 중형선의 강자, 이런 수식어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회사 연역을 보면 이제 1980년대 때 이제 미포조선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수리 전용 도크 4기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박 건조가 아니라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대형 도크 건설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건설할 때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은 이제 도크와 도크 사이의 간격을 좁게 건설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그 골리앗 크레인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포조선은 이제 대형 선박 건조보다도 중형 선박 건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대우조선의 양처럼 이제 골리앗 크레인 설치를 이제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 현대중공업이랑 사업 분야가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형 선박 시장에 집중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큰 도크에서 중형 선박을 건조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현재 그 미포조선이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는 PC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선박들에 비해서 이 파이프로 연결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건조 과정이 꽤나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 루트를 통해서 이제 기름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미포조선은 고심 끝에 도크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파이프 작업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도크에 머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업무 효율도 빨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큰 도크에서 이 PC선도 건조하고 컨테이너선도 건조하고 벌크선도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빵을 만들 때 여러 종류의 빵을 조금씩 만드는 것보다 단일 종류의 빵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처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미포조선은 본격적으로 단일 선종 반복 건조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종을 기계적으로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식집도 뭐 김밥 하나로 특화하면 김밥 많은 기술이 금방 는다는 말처럼, 당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었을 당시 미포조선은 중형 PC선만 집중했고, 결국 주가 역시도 지금보다 2배인 20만 원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포조선이 강점을 보였던 이유 한 가지였는데요. 그럼 단순히 공장처럼 잘 찍어내기만 했기 때문에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설계 부분입니다. 흔히 그 국내 조선사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말할 때 이 기술력이라는 거는 그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가리킵니다. 흔히 조선업에서 가리키는 설계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에 개념 설계를 제외하고 여기 3가지를 통칭해서 설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개념 설계라는 건 이런 건데요. 선주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있겠죠. 뭐 이를테면 무엇을 실을 거고, 적재 능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뭐 선속이나 예상 항로 같은 걸 정리하는 거를 이 개념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개념 설계에서 개발된 선박의 성능을 과거에 건조된 비슷한 선박이랑 비교해서 사양을 확정하는 걸 초기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방금 살펴본 초기 설계가 이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 기본 설계라는 거는 이제 배관 계통을 어떻게 할지, 전기 장치는 어디에다가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끝나고 선급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상세 설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세 설계에는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에 필요한 뭐 정확한 수량이라든지 어떤 기자재를 발주할지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 설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산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조립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시한 설계인 것이죠.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적어도 내가 미포조선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가진 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현재 전 세계에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 중에 여기 이제 뒷부분, 특히 이제 생산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유일합니다. 앞서 이제 기본 설계나 생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줄 수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팹리스 기업들도 많지만 정작 이 미세한 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이제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는 이제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구현시켜주는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포조선은 이 부분만큼은 이제 전 세계에 거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지난 2010년대만 하더라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뭐 한진중공업, 뭐 대선조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형 선박의 강점을 가진 라이벌 기업들이 많았는데, 뭐 무리한 경영이라든지 이제 일전에 한번 다룬 키코 같은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바람에 이제 이들 기업들이 전부 파산하면서 이제 경쟁사가 없어진 것도 이제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중형 선박에서 이 독보적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대형 도크에서 동일한 중형 선박을 이제 여러 척 건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조립하는 부분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그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